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미송의 뉴스 업데이트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CPEC 워싱턴 DC에서 3일 3박 4일에 걸친 행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간 이유는 사실은 CPEC이 그동안 약간 중도 보수였었는데 지금 지극히 트럼프 쪽으로 많이 돌아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선택한 많은 분들이 거기 오시는 것 같아서 저도 또 아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CPEC에 참여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트럼프가 10한 4년 만에 트럼프도 참석해서 3시에 1시간에 걸친 연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역시 굉장한 전략가죠. 트럼프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한테 클루 그 큐를 던지고 있어요. 그의 정책에 대해서. 트럼프의 정책을 아는 것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패러다임의 변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국에서 우리 KIC에서 오랫동안 이제 칼럼을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제가 썼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모든 전쟁 또는 글로벌 컨플릭트는 사실은 이념 전쟁이 아니라 이념 전쟁은 경제 전쟁, 로지스틱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만든 뭐랄까 연막이죠.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진화론에 근거한 공산주의 이것이 이제 계속 쓰여졌습니다. 근데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전쟁은 뭡니까? 경제로부터 온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원 확보, 식량 확보, 즉 후방 확보죠. 그다음에 로지스틱스 확보.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노동력 확보. 근데 요즘엔 더 중요해진 게 뭐죠? 더 중요해진 것은요. 소비자 확보죠. 그래서 이거는 경제 전쟁이라고 제가 지속해서 지난 사실 10년 이상을 여러분 많은 제가 만나는 분들하고 이제 강의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저희가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는 이나규레이션을 한 달 전에 마치고 지난 약 4주간의 엄청난 혁명을 일으켰죠. 그럼 혁명의 상대가 누구이며 혁명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또 이게 코리안 아메리칸 저희 이제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 로서 우리가 그의 정책에 맞춰서 우리가 이게 삶의 결정을 할 수가 있고 또 대한민국도 거기에 맞춰서 가장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정보와 또 스터디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트럼프는 이번에도 와서 22일 날 CPEC에서 연설을 했어요. 물론 그는 농담을 섞어가면서 하지만 그에게는 무서운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피스메이커로 내 레가시를 끝내고 싶다. 자기는 리버티를 자유를 갖고 온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미국의 서번티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여러분 이 세 단어를 지금 트럼프가 1월 20일서부터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리버티를 하고 있다. 내가 자유를 선포했다는 것은 자유가 없었다는 얘기죠. 자유를 침해를 받았다. 아니 미국이란 자유로운 나라에서 누구로부터 자유를 침해를 받았을까?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집회의 자유, 프레스의 자유를 침범을 받았다. 내가 그것을 제거하겠다. 이 무리를 그는 딥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딥스가 누구냐? 이거를 이제 밝히기 전에 물론 이제 다 모든 분이 이제는 다 대충 알으셨겠지만은 이들이 우리 언론의 자유를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이렇게 간섭하고 얼마나 컨트롤했는지를 그가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액션을 통해서 굉장히 브릴리언 전략가죠. 그리고는 자기가 피스메이커로 이 자기의 레가시를 마치고 싶다. 자기의 영광스러운 이력서를 그렇게 마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피스메이커라는 것은 지금 피스가 없었다는 얘기죠. 평화가 없었다. 그럼 모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제가 종결지겠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일으키지 않은 전쟁을 종결시킬 수가 있나요? 자기 나라가?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전 세계 전쟁에 굉장히 개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전쟁을 마무리하겠다. 그러면 전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경제 때문에 일어나요. supply, 음식, 식량, 비료, 자원, 에너지. 그것 때문에 일으키는 전쟁인데 포장은 뭘 합니까?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라는 것을 이제는 격파하기 위해서 물론 그건 대단히 좋은 겁니다. 저도 미국에 이제 선서할 때 공산주의를 국내외에 있는 공산주의와 대항해서 싸우겠다 하고 이제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서반티를 미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자기가 싸우겠다? 자주 독립을 침해를 받았다는 거네요. 그래서 트럼프의 모든 것을 보면은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가 미국에 들어온 적을 대항해서 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선포하겠다. liberty. 그래서 제가 1776년과 2025년에 독립선언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한 달 전에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인가? 사반티, 크리스천 미국을 보호하겠다. 그래서 트럼프는 대단히 용감하게 자기가 기독교인 것을 선포하고 기독교적 미국을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776년에 미국은 누구로부터 독립했냐? 반기독교 세력으로부터 독립했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정치랑 합쳐서 national religion, 국가 종교를 만들어서 저희 국교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영국 국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핍박하는 것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서 도망을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독립을 했죠. 그러니까 뭐가 있었어요?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에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에 그것을 갖다가 명기할 뿐만 아니라 그 자유가 침해를 당할 때는 militia, 즉 뭐냐면 본인이 무기를 소유해서 자유를 지킬 수가 있다고 확고한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 말을 말하면 그 당시 그 영국에 있는 그 자유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강렬했던 것을 여러분은 이제는 미국 국가에서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잡을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론 자기가 이제는 대통령이 되어서 이제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아무 대통령도 못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때는 시실 로즈라는 사람에 의해서 영국에서부터 오래된 시작된 일이다. 1800년대 후반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항해서 미국이 독립을 했지만 결국에는 유럽으로 어떤 세력으로부터 계속해서 잠입을 당해서 그들이 미국을 다 관리하고 있다. 특히 크리티컬한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냐? 1913년에 FRB가 이제 1912년 12월 24일이죠. 이제는 국가에서 개인 락펠러로 넘어갔다. 이게 대단한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을 금융을 가진 자가 뭐를 갖게 됐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언론을 찾게 되었어요. 대학교를 찾게 되었어요. 모든 학교, 모든 사회기관, 복지기관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는 모든 그 선거에 당선된 사람들이 미국의 이익보다는 그들을 관리하는 누군가 배후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게 물론 이제 딥스죠. 보이지 않는 정부다. 이제 그림자 정부라고 그래갖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이제는 conspiracy theory라고 이제 해서 이제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것이 하나둘씩 다 전체가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죠.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제 존 F.K. 암살 사건. 그다음 존 F.K. 그 brother RFK 암살 사건 1999년. 그다음에 동시대 인물 그다음 마틴 루터 킹이 암살당했죠. 그래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날이 1월 20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이나규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그는 선포하면서 이제 자기가 엑스파일을 공고하겠다. 그래서 지금 루나라는 아리조나가 아니고 저기 플로리다 하원 의원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서류가 이제는 릴리즈 되기 직전이죠. 그래서 무엇이 릴리즈 될 것인가? X-파일. 근데 X-파일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존 F.K. 암살, RFK 암살,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 암살, 그 다음에 9/11 하고 그 다음에 J6 1월 6일까지 포함되어 있죠. 이게 다 릴리즈가 되겠다. 그 말은 뭡니까? 여기를 릴리즈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엔 무언가 우리 시민들 대중이 모르는 비밀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가운데서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수백 개 내리면서 이제는 엑스큐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엑스큐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 팀이 필요한데 마지막 이제는 선정된 중요한 사람이 캐시 파텔이죠. FBI. 예, 그가 지금 현재 러시안 다시에 그 러시아랑 트럼프가 합작해서 2016년 선거에 이겼다 하는 스토리. 그것이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랑 합작해서 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진 것을 처음에 찾아낸 사람이 캐시 파텔입니다. 이제 그가 지금 FBI 국장으로 1월 22일 날 확정이 나서 이 컨펌을 받았죠. 그래서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캐시 파텔
그다음에 이제 그 반디라는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지금 중요한 우리 그 RFK, 그다음에 모든 정보를 관리하게 된 털시 가바드, 이게 지금 메인 멤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 그 집행자,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DOGE인 것입니다. Government of the Efficiency, the Department of the Government Efficiency, DOGE죠. 그 DOGE가 이제는 무슨 걸 갖고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35 trillion 달러 빚이 많이 있다. 그래서 계속 이자가 늘어납니다. 100일마다 한 번씩 1 trillion씩 늘어나요. 그래서 이자 갚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미국은 어떤 면에서는 bankrupt, 이미 파산된 나라죠. 왜냐하면 빌린 돈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를 다 못 내게 되면,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를 못 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파산이에요. bankruptcy예요. 그럼 돌아올 수가 없죠. 여기 미국에 있는 인구가 지금 한 360 to 70 million인데 이걸 어떻게 다 먹여 살립니까?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들어와서 이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쓰기 시작했냐? DOGE를 써서 이제는 우리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똑똑한 아이들을 데리고 해보니까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나 이 사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government transparency로 우선 우리가 지출을 줄이자. 우리가 빚을 35 trillion 달러를 언제부터 빚졌냐? 사실은 1913년 우리가 Federal Reserve가 생긴 다음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때서부터 생겨서 그때까지는 빚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를 실행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께서 이제는 한국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셨는지는 저는 사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미국에서 너무 오래 살고 일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뉴스를 접해야 되는데 잘 접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 몇 개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토탈리 사라지는 돈이 매년 5 trillion 달러. 35 trillion, 35 trillion, 35조인가 경인가 그런데요. 그래서 5 trillion이 그냥 없어진답니다. 근데 어디로 가는지 블랙홀로 사라진대요. 이걸 뭐라 그래요? 사기라고 그러죠. 이건 스캠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 5년 전에 한국에는 개인 스캐머, 개인 사기꾼이 많고 미국에는 국가적으로 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제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걸 봤냐면요. 지금 다지를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내가 매일 4 billion 달러씩 줄여나가면 아마 1년 안에 모든 인플레이션이 제로가 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자기가 약 450 뭐 이런 엄청난 돈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약 4.7 trillion 달러, 약 5 trillion 달러가 매년 블랙홀로 사라지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알아내겠다는 거죠. 왜 그럴 건지. 근데 현재까지 가장 쉬운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USAID에서 엄청난 돈으로, 뭐 그것은 이제 미국 전 예산의 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billions, trillions 달러예요. 그 돈이 어딜 가냐? 뭐 짐승의 성을 바꾸는 거, 쥐새끼의 성을 남자에서 여자로 바꾼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세스미 스트릿을 뭐 이라크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아주 말이 안 되는 것을 해서 돈을 많이 가져갔는데, 특이한 것만 몇 개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140살이 넘은 사람이 소셜 시큐리티를 받는 게 500만 명 이상이 된다. 저 근처에서는 제가 140살 넘은 사람을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이것도 500만 명 이상이 된다. 근데 또 너무나 웃기는 거는요. 1년에 죽은 사람한테 가는 돈이 1.3 billion이랍니다. 죽은 사람이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캐시를 해가겠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이걸 추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I'm so happy. 그다음에 펜타곤은요. 지금 어디서 시작했는데 돈을 못 찾아요. 그래서 이제는 육해 공군으로 쭉 하는데 해병대만 어디시 가능합니다. 아주 어디서 썼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하고 나머지는 돈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디타는데 뭐 4년이 미니멈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갈 때까지 다 갔어요. 피마는 이제는 트럼프가 더 이상 돈을 보내지 말라. 피마는 재난처죠. 그럼 이제 우리가 노스캐롤라인에서 홍수가 났습니다. 여기 LA에서 불이 났습니다. 돈이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 바깥에 있어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재난청에서 급히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데 돈을 어디다 다 씁니까? illegal immigrant, 불법 체류자한테 다 썼어요. 호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지금 해고됐죠. 그럴 뿐만 아니라 피마 자체를 지금 없앨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또 이제 교육청도 이제 거의 없어졌죠. 교육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카터가 만들었죠. 카터는 정말 미국이 만든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점잖게 그 사람이 자선 사업을 많이 했다. 하지만 미국의 치명타를 입힌 사람이 바로 카터입니다. 이제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챙긴다면 Department of Education을 만들어 갖고 모든 교과서를 국가 연방 정부에서 컨트롤하게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모든 아이들을 indoctrine 하게 너무 쉽게 되죠. 이제 이런 것을 갖다 카터가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엄청난 약 3만 5천 명이 가서 죽으면서 만들어낸 동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파나마 운하를 만들었는데 그거에 우리가 미국이 돈을 최고 많이 쓴 프로젝트거든요. 그걸 일부러 파나마에 넘겨서 파나마는 미리 결정된 대로 중국에 넘겼죠. 이런 일을 누가 했습니까? 지미 카터가 했어요. 지미 카터가 제가 워싱턴 DC에서 일을 좀 했습니다만은 지미 카터는 정말 CIA 애들도 정말 너무 어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서지 않아야 될 때 참견하고 온 세계를 당기면서 이제는 수선을 떨고 이제 그런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통령이니까 말도 못하고 사람들이 눈 감고 다른 데만 쳐다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터가 마침내 약 한 달 전에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최악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바로 전 대통령 바이든이라고 하죠. 물론 트럼프는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걸 개인적으로 공격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국경을 열어버렸어요. 국경을 열어갖고 약 15 to 20 밀리언을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국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갖다 그들을 돈을 주고 그다음에 호텔에 재우고 비행기, 뭐 버스 다 됐죠. 물론 이것을 만든 최근에 또 이폭 타임즈에 한 분이 고발을 했습니다. 이 돈을 누가 되냐? 미국이 될 뿐만 아니라 웹을 만들어서 웹에다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미국 정부라는 게 밝혀졌죠. 또 USAID에서는 그 많은 돈을 갖고 이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워크 아젠다가 뭡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일어나라. 성을 마음대로 바꾸고 성이 60개가 있고 남자 여자가 없고 화장실도 같이 쓰고 오늘은 여자 됐다 내일은 남자 됐다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cultural revolution이죠. 이 cultural revolution을 전 세계 임플란트하는 바디가 무엇입니까? 바로 USAID.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하는데 그 뒤에 있는 기관이 지금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CIA다. CIA가 전 세계를 이렇게 미디어를 컨트롤하고 그들의 오피니언 를 리드하고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의 해체 그 사람이 미디어 컨트롤을 통해서 우리를 모니플레이트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뭐 그것은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미디어에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제프리 삭스라든지 이런 유명한 콜롬비아 이 사람은 사실은 콜롬비아는 가장 좌파 대학이죠. 한국말로 따지면 very liberal college. 근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삭스라는 교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한 이번에 USAID의 자금이 어떻게 쓰여진다는 것을 보면은요. 이미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어떤 면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려는 그 아이디어가 뭡니까? DI, diversity, equity, inclusion 해갖고요. 누구든지 능력이 없어도 열심히 일 안 해도 뭐를 해주겠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고용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하는 것을 이제는 그다음에 그 새로운 문화 그래서 그 워크 문화를 캠페인하는 것을 해왔습니다. 그걸뿐만 아니라 또 이제 우한 그 레버토리에다가 돈을 50 밀리언을 줬다고 하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미국에서 결국에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보통 트럼프는 중국 바이러스가 하는데 코비드 바이러스는 미국에서 만들었다는 소리죠. 미국에서 돈을 댔으니까 이건 뭐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뭐 대단한 사건이죠. 이것을 이제 좁혀가고 있죠. 그 좁혀가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십니까? 발견하는 사람은 나지예요. 왜? 돈을 너무 많이 낭비했다. 이제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들이 낭비한 돈, 비리 이걸 다 찾아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감사를 계속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감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실은 국방부인 것입니다. 국방부
그다음에 이제는 돈 찍어내는데 Federal Reserve를 까지죠. 그래서 Federal Reserve가 무엇에 의해서 돈을 찍어냅니까? 이제 금 재고, 금을 잠겨놓은 거. 근데 금을 Fort Knox라는 데 있는데 지금 현재 이번 2월 마지막 주, 그다음에 1월 첫 주에 걸쳐서 Fort Knox의 금을 트럼프가 본인이 직접 검사를 하겠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금 나오냐? 그 검사하는데 비디오를 찍어서 국민들한테 알리겠다. 근데 만약에 포트 낙스에 그냥 엄청난 지하 벙커 기지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폭탄도 쏴도 무너지지 않는데 여기에 만약에 금이 없다면 이거는 뭐 대단한 사건이 되는 거죠. 누가 언제 이 금을 훔쳐갔냐. 근데 이미 답은 나와 있겠죠. 만약에 금이 있다는 게 확신되면은 할 필요가 없는데 금이 있지 않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이제 포트 낙스에 가서 이제는 어디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신나 있습니까?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이제 누구를 잡은 거죠? 미국을 바닥에서부터 경제를 완전히 바닥을 내는 FRB를 통해서 빚을 왕창 만들어내요. 우크라이나에 돈 다 갖다 줘. 돈이 밀려온 사람 다 끌에다가 다 갖고 돈 줘. 그 빚이 누굽니까? 우리 시민들이 다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포트 낙스에 금이 없어졌다. 이거는요 역사 최대의 사기죠. 트럼프가 이 딥스를 제거하겠다고 이제는 어떻게 나섰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하냐? 미국의 경제를 잡고 있다. 이 미국의 돈으로 미디어를 잡고 있다. 미국의 돈으로 의회를 잡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너 돈 훔쳐갔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뭘 하고 있습니다? 어디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브릴리언스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이제는 전쟁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는 계속해서 2022년 전쟁 난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많은 한국 분이 많이 쓰시는 카톡에다 포스트로 했는데 이거는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다. 이건 경제 전쟁이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를 G7이 지배하는 마지막 대영 제국이 자기네가 해양 세력으로 전 세계를 다 지배했을 적에 마지막 적이 누구냐? 둘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종교 페이퍼시를 반대하고 자원이 많은 러시아 1번. 그래서 러시아가 나가는 출구 봉쇄. 세 번째 출구는 당연히 한반도 북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또 누굽니까? 페이퍼스에 반대해서 독립한 미국, 기독교, 헌법주의적인 미국. 여기 적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것과의 전쟁은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가 되면서 이제는 재미있는 현상이 사실이 폭로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갔습니까? 푸틴은 이제는 너 알루미늄 우리한테 지금 관세 매긴다는데 우리 알루미늄 너무 많아. 네가 그냥 와서 다 같이 공동 개발하자. 일론 머스크 내가 사실은 무기는 많이 만들어놨는데 근데 테크놀로지가 너무 모자라잖아. 우리 너가 와서 좀 도와줘. Are you kidding me?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또 트럼프가 나는 피스메이커다. 나는 더 이상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반대한다. 우리가 맨날 핵무기 하지 말자, 핵무기 말자 쇼를 많이 하죠. 그런 뜻은 없습니다. 하지만 쇼를 많이 했죠. 그리고 핵무기를 디팩, 디누크 그랬습니다. 연막 작전으로. 하지만 그럴 뜻은 없었는데 트럼프를 어떻게 했냐? 푸틴이 지금 러시아가 핵무기 6,000두를 갖고 있고 미국이 5,000두를 갖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300두밖에 안 돼요. 거기 신경 쓰지 말고 러시아 너랑 나랑 군비를 50% 감축하자. 러시아가 오케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뭡니까? 유로피안 전체주의적인 딥스 파워의 익스펜션에 트럼프가 이제 금을 긋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나라를 공개하겠다. 내가 왜 우크라이나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침입했다. 그 인정했죠. 하지만 난 이스탄불에 날아가서 계약서를 썼다. 누가 그걸 찢어버렸냐? 바이든하고 영국의 가짜 보수 누구죠? 보리스 존슨이 찢어버렸다. 이거 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겁니다. 이제는. 그 모르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세계사를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는 너무나 억울한 나라인 것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가만히 있다가 좋은 그 민주적인 그런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걸 폐위시키고 젤렌스키 전에 한 명 있고 또 젤렌스키가 들어왔죠. 우크라이나는요 대통령을 뽑을 때 야 전쟁 하지 마라고 대통령을 뽑았어요. 젤렌스키가 약속했어요. 근데 하자마자 전쟁이 났죠. 2022년에 물론 그 이유는 뭡니까?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에 너무 가까워요. 키예브가 너무 가까워요. 키예브를 점유하자마자 유럽이 들어오고 나토가 들어오면요. 모스크바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스크바는 자기를 범퍼 스테이트 절대로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영입시키지 말고 우리를 도와달라. 너는 디스탄트를 지키면서 우리가 프렌들리하게 지내자. 이것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젤렌스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계엄을 선포했죠. 제가 볼 때는 2023년 8월인가 2024년 8월인가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텀이 만기되고 그가 계엄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계엄을 선포해서 계엄 사령관으로서 지금 전쟁을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우크라이나의 자유스러운 선거가 계속된다면 당연히 젤렌스키는 폐위되겠죠. 왜? 100만 명이 죽었어요. 젊은 사람이. 18세에서 40대까지 우크라이나 젊은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스토업, 인스티게이트 한 애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유로피안 나치가 들어와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이제 그걸 제거하겠죠. 우크라이나에 들어와 있는 나치 제거 그 잠입 세력을 제거하고 평화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럼 평화가 오고 나서 개발될 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유럽은 100 빌리언 달러 빌려줬어요. 미국은 줬어요. 그냥 350 빌리언을. 트럼프가 귀에다 대고요. 야, 그거 있잖아. 사실은 우리 국민들 허락 안 받고 준 건데 좀 줘야 되지 않아? 그래서 뭘로 받기로 했습니까? 우크라이나 히토류. 근데 여러분 히토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히토리가 무기 산업, 그다음에 전자 산업, 자동차 산업.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현대에는 히토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히토리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실 지금 중국이 지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제일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만든 히토리가 많은 지역이 어디죠? 아이러니하게 북한인 것입니다. 북한은 현재 우리 누구야? 푸틴 휘하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한반도에도 대단한 많은 변화가 올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 전쟁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이 전쟁은 경제 때문에 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건 뭔가 전략적으로 이겨야 돼요. 경제 전쟁으로 이겨야 돼요. 로지스틱스를 점유해야 됩니다. 항구를 점유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푸틴이 지금 누구에 둘러싸여 있죠? 푸틴 바로 옆에 마지막 그 나토에 영입될 나라가 우크라이나였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뒤에 누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도를 이제 제가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중에 누구 있냐 하면 벨라루스가 있어요. 벨라루스는 러시아 편이에요. 저는 했어요. 폴란드는 사실은 딥스 편이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바뀌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뭐가 있어요? 슬로바키아 이번에 CPEC에 왔어요. 보수로 바뀌고 있어요. 헝가리 이미 오르반 바뀌고 있죠. 로마니아는 사실은 12월 6일 날 대통령 선거가 되기로 돼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왜? 보수가 일어나니까 보수 대통령을 만들지 못하기 위해서. 그걸 누가 했죠? 유럽이 했어요. 우리는 유럽의 자유, 민주주의. Are you kidding me? 유럽의 전체주의, 유럽의 글로벌리스트. 그들은 유로피안의 자유를 빼앗았어요. 유럽은 암스테르담 회담에서 자기의 사반티를 기브업 하고 일렉트 선거에서 뽑히지 않은 EU 대표에게 자기의 사반티를 제공해서 그들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민자 코타를 줘요. 너 얼마 받아 얼마 받아. 시리아 박살내놓고 이민 다 받았죠. 민족대 이동. 왜 그렇습니까? 유럽엔 사람이 없어요. 자원 없고 사람이 없어요. 그동안 아프리카에서 자원 다 빼다 썼잖아요. 아프리카가 애도 없어요. 시리아에서 민족대 이동 다 받아. 나라가 이제 완전 종교가 다 바뀌고 있죠. 이런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일어났어요. 여기에도 유럽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나라의 사반티를 찾아야겠다라고 일어난 이번에 이태리 그렇죠.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르펜이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프라지가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런 사람이 일어나서 뭡니까? 우리는 EU가 아닌 우리 국가. 그래서 그걸 뭐냐? 브릭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We wanna exit from EU. EU에서 탈퇴해서 우리의 스스로의 나라의 사반티를 갖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liberty, liberty 누구로부터의 자유냐? 사반티 누구로부터의 사반티냐?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peacemaking 전쟁을 누가 일으켰냐? 이거 다 뭡니까? G7의 일인 것입니다. G7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전쟁이 났다. 그다음에 어떤 전쟁이 났다. 그러면요 사인하는 사람 누구예요? 영국이 들어가 있어요. Who are you? 영국이 와서 사인해요. 뒤에 영국이 있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누가 있습니까? 영국이 꼈어요. 트럼프가 어떻게 돼요? Get out of here. 트럼프가 이번에 이거를 전쟁을 세트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누구랑 얘기합니까? 푸틴하고 얘기해요. 아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미국 의회에 와서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돈을 다 가져갔어요. Are you kidding me? 트럼프는요. EU한테 stay out. 내가 결정하겠다. 물론 내가 너희들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이 전쟁은 내가 우크라이나 지도자 그다음에 푸틴 러시아 지도자 만나서 하겠다. 그것을 첫 번에 강력하게 쐐기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벤스예요. 벤스가 2월 14일 날 독일 뮌헨에서 유럽 안보회에 참석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은 지금 전 세계에다 나팔을 불기를 우리의 적은 중국이다. 우리의 적은 러시아다. No kidding. No, it'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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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기독교 기도하는 사람 잡아가고 언론의 자유 박해하고 너희가 아니야. You are the problem. 라고 선포했어요. 이것을 EU에서 계속 외친 사람이 누굽니까? 포라지가 외쳤죠. 그 다음에 크리스찬 앤더슨이라고 여자 저번에 가서 제가 이번에 CPEC에서 만나 뵀습니다. 그분이 미국 USAID를 중심으로 하고 WHO를 중심으로 한 이런 가짜를 없애라. 이제는 각자 나라의 사반티를 다시 찾자라고 계속 외쳐왔습니다. 근데 이제 힘이 없었죠. 근데 이제는 진짜로 유럽 EU가 힘이 얻게 되었습니까? 얻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러시아 전쟁으로 말미암아 기름을 생슌을 했는데 문제는 자기 발을 자기가 썼어요. 기름이 없어요. 유럽에요. 가스가 없어요. 식량이 없어요. 우크라이나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전쟁 나서 농사를 못 져요. 그다음에 네덜란드가 농사 제일 많이 짓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질소 비료 못 써. 소똥이 오염하니까 하지 마. 그리고 말 집에서 만든 식품을 거리에 나와서 못 팔게 돼 있어요. 누가요? 이거는요.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집에서 농사를 지면 그게 공기, 대기, 기후 변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런 거짓말. 전 세계를 식량을 컨트롤하는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왔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이것을 직격탄을 날리는데 뭐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타리프를 이용하고 있어요. 관세를. 유럽 말 안 들어? 그러면 난 타리프 다 때리겠어. 관세를 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뜩이나 식량도 없어. 기름도 없어. 가스도 없어. 우라늄은 지금 거의 봉쇄됐습니다. 왜 아프리카에서 갖고 왔잖아요. 세네갈, 버키나파소 스탑 다 됐습니다. 니제르 다 스탑 됐어요. 갈 데가 없죠. 굉장히 다급합니다. 체면은 살려야 되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마지막 쐐기를 또 어떻게 치겠으면 테리프 플러스. 야 지금 안보를 너희가 유정하는데 너희 적이 누구냐. 잘 모르지만 자꾸 러시아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러시아랑 너가 싸울 때 우크라이나 군대를 파견하면 나는 돈을 하나도 지원 안 하겠다. 1번. 돈을 지원 안 하겠대. 그리고 너희 나라의 보호를 위해서 국방비를 너가 내라. 2%안 내는 나라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5%층에 5%를 내고 지금 유로피안 나라가 서스테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죠? 나토가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1945년 이후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1945년에 그 2차 대전에 일본이 항복하고 연합군이 이기기 전에 뭐가 있었죠?
러시아 공산당이 있었습니다. 소련 공산당. 근데 소련 공산당하고 지금 유럽 엘라하고 뭐였죠? 아군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들이 이 냉전이 시작됐습니까? 1945년 8월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역시 로지스티컬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트루만이 핵폭탄을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하니까 공산당, 그때는 무서운 공산당이죠. 소련이 그래? 아니 우리 엘라이라고 불러놓고 다 우리 군인들 다 죽여고 누굴 지금 이제 유럽을 해방시켜줬는데 나한테 도전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서부터 뭐가 시작됐죠? 이제는 핵폭탄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그 1945년 8월 15일부터 시작됐어요. 그때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하죠? 냉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냉전이 마무리 지어지는 게 사실은 1991년에 이 공산 러시아가 망한 이후에 냉전이 없어져야 되고 나토가 이제는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익스펜션 왔죠. 그래서 마지막 나토하고 붕괴된 공산당 후에 다시 일어난 마던 러시아하고 마지막 결전지가 어딥니까? 바로 우크라이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국은 왜 자꾸 이렇게 할까? 1904년, 1905년 로일 전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일 전쟁을 사실은 누가 시작했냐? 러시아가 시작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일본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본 뒤에 누가 있었어요? 영국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영국이 어떻게 일본을 뿌락지로 써서 너무 머니까 야 네가 극동에서 잘 해봐. 그리고 돈을 다 냈죠. 그래갖고 여순 반란을 일으켰죠. 여순에서부터 여순 그 기지를 점령했죠. 그게 1차 우리 극동 러시아의 극동 기지입니다. 1905년이가 공산당 이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급하게 니콜라이 2세가 이제는요 발틱 함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수에즈 운하를 막아놨어요. 영국이. 그래서 삥 돌아가다가 자원이 다 없어져서 스시마에서 하루 만에 박살났죠. 그래서 그때 영국이 뭘 넘겨줬습니까? 조선을 전리품으로 넘겨줬습니다. 그게 바로 영일 조약이죠. 1905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전 세계를 점유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뭐 신사의 나라로 했는데 노 키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영국이 이런 일을 해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러시아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대영 제국은 왜 그렇습니까? 자원. 그것을 이론화한 사람인가 맥킨더라는 사람이 1904년에 그 이론을 만든 지정학적 이론. 러시아를 못 잡으면 우리 해양세력 끝이다. 그래서 러시아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러시아가 적이 되기 전에 이미 적으로 단정 지었어요. 왜? 자원이 있기 때문에. 땅이 많기 때문에. 태평양과 대서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의 그 혁명은 언제 일어났죠? 1917년에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916년에 TSR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장장한 역사가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맥킨더 이론을 확립시키기 위한 역사가 이제는 2025년에 마무리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마침내 이제는 사람 노릇을 한번 해보려고 이제는 트럼프와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전쟁은 끝나겠죠. 전쟁 끝나고 여기서 가장 큰 희생자는 누구십니까? 사실은 뿌락지 전쟁터로 쓰여진 우크라이나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죄는 뭐죠? 자원이 많아요. 우크라이나는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차지하는 순간 모스코 공략이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나토는 당연히 우크라이나를 원하죠. 우크라이나를 설득시켜서 정부를 조정하고 이론을 조정해서 대통령까지 가서 이제 전쟁을 유도했는데 결국은 이 전쟁이 오히려 유럽의 발등을 찍는 전쟁이 되어서 딥스를 몰락시키는 이런 시점이 왔습니다. 이 딥스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전 세계 미디어를 컨트롤할 뿐 아니라 미국에 깊이 관여돼 있죠. 그래서 젤렌스키가 우리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미국에 갔을 때 의회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어요. 캐나다에서 기립박수를 쳐줬어요. 캐나다에 올 때는 뭡니까? 나치를 데려와서 전 나치를 데려왔어요. 근데도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즉 영연방은 다 이제는 여기에 찬성했죠. 물론 미국은 영연방이 아니지만 그만큼 딥스의 세력이 유럽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CPEC에 갔다 와서 올리는 말씀은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미국의 사반티, 미국의 독립, 그러니까 미국의 자주 독립, 미국의 리버티, 미국의 자유, 딥스로부터의 자유,
지금 빕스는 글로벌리스트죠, 유럽에. 그리고 그들의 들어온 그 세력의 그 가장 큰 힘 미디어, 그런 미디어를 지원하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자금 차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업데이트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이제는 그동안 유럽 지금 서구 사회의 원수라고 여겼던 러시아가 이제는 일론 머스크를 초청하고 트럼프를 초청해서 알루미늄 개발하자, 히토를 개발하자 하는 제안이 들어오고, 일단은 여태까지 했던 핵무기의 전쟁을 피하고 이제 핵을 반으로 삭감하자. 그래서 국방비를 반으로 줄이자 하는 것까지 테이블에 올라왔다고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한반도에도 당연히 평화로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트럼프의 이런 정책을 이해하고 푸틴의 정책을 이해할 때 당연히 가장 많은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의 장점이 뭐죠? 해빙선, 배, 조선 기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특히 우리는 그 가스를 수입해서 우리가 LNG, LPG 가스통에 넘어서 팔지 않습니까? 이런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약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러시아의 약점과 그 미국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러시아 약점은 대륙이 너무 넓어요. 기술이 너무 없어요. 그게 러시아 약점이죠. 그다음에 미국 약점 뭡니까?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인구는 전 세계 4%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나머지 8 billion people이 어디 있어요? 유라시아가 아닌, 그러니까 아시아 있죠?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남미. 이 마켓을 쉐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원도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로지스티컬 너무 중요합니다. 항구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산 인구 너무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소비. 뭘 팔아야 살죠. 미국은 내수가 굉장히 약합니다. 당분간은 살겠지만.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이긴 게 무엇입니까? 러시아가 갖고 있는 단점. 브릭스가 한꺼번에 통일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축 통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US 달러를 다시 강력하게 만들어내는 최고의 대통령 트럼프. 저는 그를 아주 전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한 달 동안 한 것은 뭡니까? 미국을 점유한 딥스를 제거, 그들의 자금줄 차단, 그리고 그들을 축출. 그러면 말미암아 전쟁을 피해서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놓은 맥킨더 티오리에서 만들어놓은 러시아하고 전쟁을 피하고 핵을 삭감, 국방비 삭감.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히토류 개발, 그다음에 알루미늄 개발, 그다음에 농산품 개발로 전 세계를 평화로 이끌어내겠다는 정책을 트럼프가 펴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제가 또 모르는 것까지 더 공부를 하셔서 한반도의 그 미래를 결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